단순하게 삼성전자 사면은 뭔가 헤지펀드나 이런 롱숏에 다 그 불쏘지게 돈 갖다 주시는 겁니다. 유주에서 현재는 그러면 좋게 다 보시는 거는? 없어요. 아까부터 에너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네. 어떤 에너지, 이 에너지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저는 모든 이 사회 현상이 우리 물리학, 통계학, 역학의 에너지로 표현합니다.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 네. 인생의 운의 상승 에너지, 에너지. 돈의 자산의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 이게 어떤 집합식으로 나한테 다 플러스가 되면 내 상승 에너지 기운이 와서 어디가 하나 다치더라도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거고. 네. 가장 나쁠 때가 다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겹쳐서 마이너스 나오면 이건 한번 다 털렸다 간다고요. 그런 거를 저는 에너지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는 걸 저는 각도라고 표현합니다. 각도. 예. 우리 간단하게 각도가 25도 각도로 인생 가는 에너지랑 45도 각도 에너지랑 60도 각도 에너지. 60도가 제일 끝내주지 뭐. 네, 그렇죠. 이게 자산의 속도라든지 주식도 이게 급등주들 이런 거의 수직 각도로 가잖아요.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운빨, 깃발, 실력 이런 것도 중요하듯이 저는 시장을 통계학, 수리학, 기하학 약간 이런 측면으로 봅니다. 그런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지금 4월 이제 중순 말 좀 돼가고 있는데 주식시장 점검을 한다면 이제 이 에너지는 지금 위로 가는 에너지인가요? 아래로 가는 에너지인가요? 둘 다 아니에요. 갇혀있는 에너지. 여기 갇혀 있는 건 언제까지 갇히고?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대만을 건드리냐 그리고 요 채권 부분에서 문제가 터지냐 홍콩 쪽에서 ELS 문제가 터지고 가냐 네. 이러면은 우리는 2200에서 2300 보고 갑니다. 근데 그런 것만 안 터지면 요번에 1월 27일 2000 그 엔소 상장 때 네. 우리가 맞았던 자리 그거는 뭐 하단으로 봐요. 2600. 예, 2600. 그 정도. 그런데 상단은 2800이 될지 2900이 될지 삼성전자의 그 이재용 부회장의 법률 리스크가 어떻게 되나. 이것도 권력 에너지 싸움 같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국정농단으로 시한이 딱 끝나는 게 제가 알기로는 7월 29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딱 8일로 남았잖아요. 네네. 그러면 특사 사면 받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 끌어당기 마이너스로 끌어당기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데 네.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그 불법 승계 분식회계 에너지는 네. 아직까지 판결도 안 났다고요. 매주 주말 단위로 그거 받으러 다니시거든요. 그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 털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률 리스크가 난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새 뉴스 이렇게 딱 검색해 보세요. 삼성물산 이렇게 다 보면 삼성 식사 이렇게 직원들 하는 웨일 스토리 뭐 검찰 조사 들어가지 갑자기 뚱딴지 같이 몇 년 전 그 불법 승계 관련된 그 국민연구가 강압해갖고 뭐 했던 전 복지부 장관 뭐 선고 내리지 삼성물산 단가가 잘못됐다 해서 57,000원짜리가 66,000원짜리가 돼야 된다 하고 이런 뉴스가 왜 동시다발로 지금 나올 거예요. 저는 이것도 징후라고 보거든요. 네. 에너지. 그러니까 저는 왜 삼성전자 주구장창 때리냐. 보이지 않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때린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펀더멘탈 측면 한 30%. 나머지 부분이 더 마이너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바뀌기 전까지는 네.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 안 가는데 다른 거 뭐 대형주들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시켜봐요. 그럼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이런 거 제거시키고 남는 거 보니까 저런 것밖에 없어요. 정부 정책 방향성 주는 것들. 뭐 SOC라든지 아니면 주인이 있어갖고 이거 M&A 갖고 관련된 종목들. 그래 아니면 인플레이션 연결돼 갖고 농업주들. 요새 농업주만 압축해서 돌면 아주 신납니다. 뭐 효성 OMB, 남해아, 뭐 사조, 오양, 최근 오늘 같은 데는 뭐 아시아 종목가 급등했다 뭐 이런 것들만 다른 것보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뭐 현대차,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이런 것보다 그거보다 질이 떨어지는 효성 OMB, 뭐 남해아, 사조 이런 것들의 상승률이 간단히 얘기해서 금년 연초부터 해서 어떤 건 더블 가고 어떤 건 뭐 30%, 50% 가고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상이라고 봐요. 에너지 보면 이쪽은 죽는 에너지, 시가상위 대표 종목들. 그러면 이게 ETF의 저주 같기도 하고 또 이걸 꼬리 흔들기로 계속 해갖고 뒤에서 빼먹는 헤지펀드의 롱숏 전략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남는 거가 거기에 편입되지 않은 정책 연골고리나 인플레이션의 연골고리나 아니면 그동안 많이 빠진 것을 이제 더 이상 50 최저가에서
뭔가 바닥을 기우는 것들이 갑자기 돌아가면서 으쌰 순환으로 막 상승 나오는 것들. 네. 이런 패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 바탕으로 보면 많은 국민들의 이제 국민주인 삼성전자는 지금 투자하면 안 되는 쪽으로 보고 계신 것 같네요. 네. 이것도 호흡의 길이가 달라요. 내년 생각하면 지금 사놓는 거지 뭐. 올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상반기는 아니야. 상반기 6월 말까지는 이 7월 28일 지나고 법률 리스크 지나고 네. 또 그때까지 또 대만 문제, 우크라이나 또 그 러시아가 5월 9일 날 전면전 선언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은 특별 작전이라고 표현하면서 가는데 지금 딱 보면 그 함선 파괴된 거 보고 푸틴이나 러시아의 자존심이라든 게 완전히 무너진 것 같고 그다음에 돈바스크는 확실하게 점령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월 9일을 저는 디데이를 딱 잡고 있어요. 네. 5월 9일 날 뭔가 전쟁의 양상이 갖다 얘기해서 푸틴이 딱 속보로 전면전 선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좋겠죠, 시장이 엄청 더. 그것까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농업이나 인플레이션이나 요새 올라가는 종목들 보세요. 딱 그 비슷한 것들. LX 인터내셔널, 금속 규제, 옛날 LG 상사거든요. 걔네들이 금속의 규제들만 배터리만 모인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크라이나 옥수수 곡물 이 물류 중심에 그런 것들만 움직여요, 요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특화된 장이고 우리나라가 가려면 네. 현대차, 기아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야 돼. 전차 군단. 반도체 수출 중심이 딱 그거 완전히 죽사발 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주는 박살이 나요. 그래서 오죽하면 불경 관련된 종목만 보자. 부산, 울산, 창원 이런 쪽에 거기 딱 보면 비즈니스 툴이 그 SOC 있고 그다음에 수소 에너지 있고 그다음에 조선 있고 네. 단조 철강 있고 그다음에 원전도 저는 대형 원전은 안 될 것 같아요. 뭐 님비 현상이나 쉽지가 않거든요. 국회가 지금 권력이 아직까지 절로 뭔가 변화되려면 아주 시간이 걸리니까 오히려 소형 원전 SMR이라고 그러나 네. 그거와 연결된 기업들은 이제 테마로 특화돼서 움직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샘플링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장은 선수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삼성전자 사면은 뭔가 어떻게 그 헤지펀드나 이런 롱숏에 다 그 불쏘지게 돈 갖다 주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찬바람 날 때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코스피 기준 했을 때는 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인터넷, 그 다음에 자동차, 바이오 이렇게 5개 아마 크게 있을 텐데 이 중에서 현재는 그러면 좋게 다 보시는 건 없어요. 없으신. 왜냐면 바이오는 법률 리스크 들어올 것 같고 네. 2차 전지도 조사 들어갈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전차 군단은 글로벌 환경에 물류 지금 뭔가 외국인들이 주목이 가깝고 네. 분석보다 주목이 가까워요. 자동차나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계속 때리는데 네. 시점이 2월 17일부터 때리더라고요. 그냥 그게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연속 3일 들어오기 전까지는 시가 안 바꾸겠다. 그 3일도 안 들어오네요. 그럼 남은 인터넷은요? 네이버 인터넷 카카오 쪽은?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현 정부에서 재장수해온 카카오 쪼개갖고 그래서 한 3년을 안 하시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자를 뒤통수 때린 애들이에요. 네. 대주주들이 그 앞만 얘기해봤자 저는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마저도 저러는 거 보고 네. 저 신뢰가 먹기 힘들다. 그래서 카카오도 저는 오히려 카카오를 보느니 KT 보겠습니다. KT. 예. 그리고 오히려 이번 정부가 소형 원전 같이 또 하나 부울경을 키우려고 하는 게 그 수소차가 아닌 수소 에너지 인프라예요. 이게 스마트 홈시티, 그러니까 뭔가 에너지를 키워야 되거든요. 전력. 근데 이거를 석탄이나, 태양광, 풍력,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문제될 게 저는 태양광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해갖고 그거를 해갖고 말 듣고 투자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제 보조금 안 나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사주지 않을 거라고. 네. 그러면 한전이 적자가 점점 줄어들 거라고. 네. 그럼 그거 커버하는 대신 그 또 소형 원전 들어올 거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태양광. 그때 이슈를 만들 것 같아요. 그때 거기서 검찰 조사 들어갈 거고. 그 지역이 거의 풍력이나 이런 거 보면 전라도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 리스크를 한 집권하고 나서 2년 동안은 네. 저는 솔직히 뭔가 칼부림 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라도 마이너스 기운 준 건 다 제거.
그럼 남는 거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딱 지금 시가상위에 있는 것들이 한 번 다 털고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털리면 할게요. 털리는데 1년. 5월 10일부터 내년 2023년 5월 집권 1년 후에 그때 나오는 데이터 갖고 판단할게요. 주가 위치랑. 최근 얼마 전에 출간하신 이제 무국선생 이승조의 주식 투자의 기본 여기에서 있는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위치 변화를 좀 추적해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이런 판단하는 게 네. 저는 이게 알고리즘 기계적 사고입니다. 네네. 저는 매일 30분 단위당 시가 20개 종목을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마치 아이디어는 그 루닛이라는 그 비상장 회사가 삼성 종합병원에 있는 폐암 환자 뭐 30만 건의 샘플을 사진 찍어 놓고 새로운 사진 딱 들어오면 이게 뭐 말기 1기다 2기다 뭐 이러듯이 30분 단위당 딱딱딱 놓으면 평균값이 이 시가총액 평균값이 삼성전자는 30분에서 플러스 500원인데 플러스 300원 마이너스 플러스 1000원 이런 게 수치로 딱 훈련하다 보면 이게 200개 평균값이 딱 보여요. 그게 수치가 코스피 200 선물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겠구나 떨어지겠구나 밴드가 어떻게 됐구나 여기에 따라 왔다 갔다의 꼬리 변동성 에너지만 보는데 이 책을 그 보는 기법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기계적 사고 훈련이죠. 그러니까 사진 찍기예요.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현장에서 오늘 바스켓에 이 종목을 롱에 넣느냐 숏에 넣느냐 기계 군단들은 숏에 넣다가 뚫리면 더 때려요. 그래갖고 이유 없이 그걸 하단 뚫리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지가 밑에서 걷는 작업을 하거든요. 이런 기계적 사고의 알고리즘을 이건 분석해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래서 시간 단위 비교해갖고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 오늘은 미국 시장이 올랐는데 올려놓고 죽이는 데 사용한다. 그리고 또 아니면 미국 시장 떨어졌지만 뺐다 올리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으면서 거기에 시가상위 종목들은 장기판에 그 말로 사용되는 그런 툴이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이런 거를 극복하는 방향성은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한 15조가 넘어야 되고 지금 뭐 9조입니다. 9조. 코스닥은 10조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6조예요.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돼도 옛날이면 군집 편상돼서 그쪽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는데 10개예요. 예를 들어서 농업주도 봐요. 선도주 한두 개만 먼저 만들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옛날이면 2차 전지 갈 때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 첨보 뭐 이런 거 다 갔죠. 지금 그런 현상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돈이 돌고 있지 않다라는. 그리고 이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채권 불안감이 또 하나 증폭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 이것도 에너지로 표현하면 1년 대비해서 에너지가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도 기특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 바닥이 확인돼야 됩니다. 자동차 바닥이 자동차는 바닥이 좀 확인된 것 같기는 해요. 기아나 현대차는 안 올라가서 문제지. 바닥만 확인되면 뭐해? 예를 들어서 3일천자 100일 바닥이듯이 뭐 3개월, 6개월 동안 그냥 10%도 안 주고 옆으로 기면 어떡해. 진 빠지거든. 삼성전자 바닥을 확인하는 건 뭐 지지선을 지키는가 뭐 그걸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떤 다른 것들 말씀하시는 걸까요? 가격대로는 중요한 가격이 68,000원 깨가고 다음 가격은 6만 한 5천원에서 2천원 사이로 보는데 최강호 털고 가면 5자도 본다고 보고 법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불법 승계 문제가 사면 안 되고 법률로 해갖고 또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가는 상황까지 나오면 그때는 바닥 돌았다라고 보겠어요. 아예 법률로 털고 갔든지 아니면 사면이 됐든지 이 문제가 현 정부에서 뭔가 해결책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선순위가 현 정부의 해결책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노리고 공격하는 애들은 분명히 해외 헤지펀드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중국계 그러니까 노랑머리 애들이 좀 공격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오죽하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그걸 막는 설계자를 다니엘 오라고 블랙록 출신을 꼽는 거 보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대판 싸움은 붙은 것 같고 구조조정 거버넌스로 이게 국제 정세적 차원까지도 다 들여다보면서 3개월은 지나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봐야 된다. 자, 책에 보면 기업이 사업 보고서부터 찾아보면서 과거 3에서 5년 동안의 영업을 어떻게 해왔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미래 영업 환경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판단해보자.
무슨 그래프가 좋다고 하는 전문가는 그냥 걸러서 보고 기업의 업력과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재무적 시각이나 자신이 모르는 부분을 이야기해주는 동영상이나 자료를 읽고 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멘트가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은 다 공감이 가는데 뭐 무슨 그래프가 좋다는 전문가가 걸러서 보고라는 멘트에서 차트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중요한 게 아닌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저도 30대는 차트 전문가였습니다. 네, 차트 막 엘리어트인데 제가 이거 30대 시절 기술적 분석 예, 강신자로 예, 불리셨다고. 책도 내고 막 그런 걸로 했는데 지금은 기술적 분석은 그냥 52주 최고가 최저가를 사두면 정기 분배해갖고 위치만 봐요. 그리고 저걸 흉내내요. 20일 한 달간의 평균값하고 126개월 평균값의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간격이 얼마인지 그것만 봐요. 기술적 분석은 위치 에너지만 봅니다. 그리고 무슨 기술적 분석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목이니 엘리어트니 이런 거는 그냥 요새는 안 봐요. 왜요? 꼭 그 기술적 분석이 맞을 땐 귀신같이 점을 맞춰요. 그러면 실제 실증에서는 맞을 때 적게 들어가고, 요번에는 3파동 대 4파동이 눌림목적 크게 5파동가 거기서 잘못 들어가고 오히려 그 파동 없이 역으로. 그러니까 이론으로 가는 건 전 30% 세상밖에 안 되는데 그 30%가 있어요. 이론대로 가는 거. 거기에 내 귀중한 자산을 승부를 100을 안 걸겠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보다는 오히려 그 회사의 수위 만나는 게 더 나아. 수위요? 예. 그냥 그 담배 하나 주고 요새 여기 직원들이나 뭐 어때요? 그거 물어보는 게 더 낫고 현장 가서. 정문에 계시는 수인이. 선생님. 네. 그러면 다 나와. 다 나와, 진짜. 조금만 더 다 나와요. 기업 IR 담당자 찾지 마. 회사 발표하는 요 규격된 것만 떠드는 사람들이야. 거기 가서 뭘 얻어내려고 그래. 현장에서 네. 뭔가 좀 분위기를 느껴보는 그리고 거지. 딱 보면 그 기운 봐도 돼요. 에너지. 좀 기운이 느껴지겠죠. 직장인. 다 보면. 잘 되고 있으면 뭐 당연히 뭐 성과도 잔치하고 있고.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수익을 보고 그 다음에 또 보는 거는 저는 매출액을 봐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느냐? 분기별 매출액.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시스템 구조화시켰는데 분기별 매출액을 찍어요. 이게 우상향인 기업. 떨어졌다가 우상향 기업. 계속 올라서 그냥 계속 올라간 거는 안 해요. 너무 많이 매출 증가. 주가도 계속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Pmax, P미니파라고 표현하는데 Pmax는 분기별 고가만 이어. P미니는 분기별 저가만 이어. 거의 분기별 고가 저가의 중심만 딱 잡아. 중심이 올라가나 떨어지죠. 척도만 보고. 그다음에 분기별 매출액의 증감을 봐. 그래서 우상향인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여러 가지 다른 걸 포장하거나 만들 수 있으니까 영업이익만 봐. 영업이익이 우상향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분기에서 4분기, 6분기 계속 우상향이야. 주가도 바닥에 따. 그럼 안 해요. 그럼 언제 하느냐. 계속 떨어졌다가 터닝 시점. 매출액이 돌아서니까 1순위. 그 다음에 영업이익 돌아서 같이 오면 2순위.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가의 중심이 계속 떨어지다가 터닝해주면 한꺼번에 3개가 다 들어오면 크게 배팅. 그래 놓고 대충 분기 한 3번 지나봐요. 그러면 대충 한 분기가 3개월이니까 9개월 정도 지나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속성이 되냐? 그러면 대충 3년 가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주식들이 주가도 더 크게 오를 테니까. 그렇죠. 그럼 그건 3단 폭포로 가요. 3단 상승.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러면 기업에서 방금 말씀해 주신 매출액이 되게 중요하고 영업이익도 중요한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우상향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또 다행히 안 오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사기에는 나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또 사실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오른다 해서 주가가 또 오르진 않잖아요. 꼭. 그렇죠. 어떤 게 나중에 주가가 좀 오르고 어떤 거는 안 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맞추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 속도 때문에 망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내가 간단히 얘기해서 똑똑한 애들이 샘플링 잘했어. 갖고 왔어. 그래서 3개 딱 쓰게 해서 찍었어. 안 찍은 게 가는 거야. 찍은 거 하고. 그럼 뭐 3개 그렇게 딱 가져왔으면 3개 다 사야 된다 드신 건가요? 저는 3개를 분산을 해요. 처음에는 그 섹터를 했다면 3 그래놓고 먼저 가는 거에서 목표 잡으면 그거를 반 팔아서 안 간 걸로 자꾸 이렇게 조절하면서 같이 가요. 근데 그거를 3, 4개 이상은 확산을 안 시켜요. 그러면 그 업황이 꼭 나와요. 지금 건설, 건자재에서 나오고 인플레이션 쪽에서 나오고 지금 나오는 섹터가 그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리고 정부 정책에
스마트 연골고리들이 나와요. 플랫폼. 근데 이미 크게 간 플랫폼들은 하지 않아요. 그게 카카오 네이버예요. 그러면 다음 플랫폼은 저는 아까 스마트 시티, 스마트 보안,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쪽. 병원을 구조화시킨다든지 그런 뭐 이렇게 하는 것 쪽, 뭐 아직 싸구려들이 많아요. 중소형주 중에. 그런 것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게 이번에 건자재들이 많이 가잖아요. 건자재, 삽목 에스펌, 헐. 근데 건자재주 중에 아직 안 간 것들도 많아요. 그러면 딱 보면 토목이나 간단히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쪽이 갔고 아파트 되는 게 아직 안 갔어요. 간단히 해서 대림요업 안 갔어. 삽목 에스펌은 갔는데. 근데 오늘 딱 보니까 대림요업이 주식담보대출을 신청했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도 징후거든요. 이제 뭔가 일 벌릴래나? 그래서 아파트 관련된 또 건자재 쪽.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렇게 유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 분명히 이제 을에 있던 시멘트나 철강 쪽들이 이제 협상력이 커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쇼티지에서 또 거기에 이제 그 매출단에 적게 받는 것보다 좀 더 받으면 이익 성장률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영업이익률이 지금은 나쁜데 늪에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내는 커질 수 있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 갖고 하시는 것들. 예. 자, 그 다음에 상장 폐지를 당할 회사가 아니라면 손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락한 종목의 경우 추가 매수를 하든지 추가 매수를 할 자금이 없다면 때를 기다리며 반등 시 물량을 늘리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셨는데 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매를 자주 하는 스타일로 바꾸셨는지. 사실 손절은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거의? 근데 제가 들어가는 시스템이 역발상 전략가예요. 그래서 반토막 된 거에서 들어가요. 주로. 반토막 됐는데도 거기서 또 30이나 반토막 되는 것도 허다해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저는 손절보다는 아까 선배님한테 배운 걸로 비즈니스 부업을 해요. 강연을 하거나 책을 만들어 그걸 더 사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5,000원짜리 산 게 내가 1,000주 샀다면 같은 돈으로 7,000원 되면 더 사잖아요. 샀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 기업의 본질을 파악해야죠. 이게 파손될 건지 아닌 건지 나쁘다가 좋아질 건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예를 든다면 어저께 그 관리 대상 들어간다고 JTC인가 일본 면세점 관련주가 아주 박살이 났더라고요. 급락. 저는 어제부터 좀 사기 시작해요. 뭐 처음엔 입질 매수. 일본하고 연결돼 있고 앞으로 현 정부는 일본에 에너지를 줄 거고 이 종목은 상장 폐지 수준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뭐 대주주를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히려 가장 어두울 때 떨어진 칼날 잡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장갑 끼고 3번 나눠서 잡아요. 아프지 않나요?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보면 돼. 장기 투자하는 기업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건 언제인가요? 아까 얘기한 대주가 딴짓할 때. 대주주가 딴짓할 때. 갑자기 무상증자거나 건물 사거나 다른 문제를 일으키거나 이 ESG 거버넌스에 뭔가 그 문제점을 터뜨리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뭐 도박이니 여자 문제니 뭐 이런 것들 그럴 때는 던져요.